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성급 경주 쉽지가 않습니다. 12, 13, 14 경주 모두 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리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분산 매팅을 통해서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시는 특성급 경주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경주는 14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변 가능한 경주 12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혼전이네요. 12경주. 나경수 기자님, 이번 경주 참 어려운 혼전인데 누구든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뚜렷한 축도 없고 실속도 네네.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타점 잡고 주도로 발에 나가거나 선두권 형성할 선수 활용에 나간다면은 우승까지 네.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배번의 유리함까지 살릴 수 있는 1번 김민균 선수를 요주의 복병으로 노려보고 싶은데, 네. 1번 김민균 선수를 노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번 우성식 선수가 지역적인 연합을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6번의 기습을 1번 김민균 선수가 활용에 나가면서 반바퀴 정도에서만 타점 잡아 나간다면은 네.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 2번 유선호라든지 3번 이기호, 4번 이태호 선수까지 견제하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김민균 선수 최근 부진으로 인해서 배당도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1번 김민균 선수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1번 김민균이가 수도권 선수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선두 공략에 나선다면 뭐 여차하면 한 바퀴도 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1번 김민균에게 배당을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13경주 결승경주는 권순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명 특성급 13경주 고양팀과 황승우가 과연 김민철과 네네. 박병환을 상대로 어떤 경주 운영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위태복의 경주감이 좋기 때문에 먼저 네. 서두른다면야 수도권 연합으로 인해서 5번과 6번이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김민철과 박병화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먼저 타이밍 빼앗아 버린다면 네. 수도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자들과도 대등한 경주 펼쳐 나갔었던 5번과 6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서로 인정하는 경주를 펼쳐 나간다면 수도권 경주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5번이 먼저 주도하느냐 6번이 먼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경주는 김민철과 박병호의 우승 경합을 한번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13경주까지 간략하게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4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이성룡이가 강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성룡 선수가 단독 전화 인터뷰를 가졌어요. 1시간 동안 그 1번 이성룡 선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나눠봤는데 1번 이성룡 선수가 사실 오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허리 부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넘어서면서 허리 부상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웨이트 훈련이라든가 또한 그 인터벌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예전의 컨디션을 거의 다 회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웨이트 훈련을 황영근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1번 이성룡 선수 예전보다 파워가 많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저치기 승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이성룡의 선전 무난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전 상대가 3번 정하늘하고 5번 김용의 7번 이승철 선수가 있겠는데 과연 누가 1번과 전폭적인 공조를 이뤄나가느냐가 관심사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력 선수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예, 최근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이성룡 아무래도 좀 짧은 승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를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번 정하늘 특선에서 연이틀 경기를 펼쳐 나갔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힘을 쓰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우수에서도 11초 초반까지 끌어냈었던 정하늘입니다. 이성룡의 경주 봤어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 타점만 잡고 힘을 쓴다면 이성룡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설 필요 없죠. 잘 가는데 그렇죠. 넘어설 일이 없어요. 지켜주면서 짧게 실패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3번, 6번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1번, 않을까. 3번이죠. 1번, 3번 네네.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이성룡이 3번 정하늘 선수의 선행을 활용을 해서 막판 역전에 나서는 그림 1번과 3번의 동일성 우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3번 정하늘이가 주도권을 못 잡았을 경우가 약간의 변수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1번 이성용이가 활용할 선수가 뭐 김용혜 선수를 압축이 됩니다. 당장 5번 김용혜 선수하고 3번 정한을의 주도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텐데 5번 김용혜 선수가 3번 정한을을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5번 김용혜 선수도 한 바퀴 타점 잡고 주도록 발에 나간다면은 11초 대 중반 밑으로는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점만 제대로 잡아 나간다면 1번 이성용 선수가 5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외선에서 치고 나갈 3번 정한일 선수 견제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번 정한일 선수 특성급에서는 선행력을 발휘 나간 적이 없죠.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다는 점에서 또 특성급은 빠르게 경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3번이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선행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속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과 추에 자유롭게 구사에 나갈 수 있는 5번 김용혜 선수가 착승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3번 정한일 선수가 생각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타점이 뭐 순조롭게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5번 김용혜 선수라든가 앞선에서 뭐 2번 유성철 선수 같은 선수들이 먼저 내선을 선점하면서 빠르게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정하늘이 주도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번 이성용도 분위기 빨리 파악하고 정하늘 마크를 버리고 바로 5번 김용혜 마크로 라인전을 시도하면서 김용혜를 뒤쫓는 이런 양상의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호 경주권은 차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성용이죠. 1번 이성용을 믿고 1번 이성용이의 그 앞선에서 때리고 버틸 3번이나 5번에 동물입상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1-3 경주권을 주력으로 1호 경주권을 차선책으로 바치는 이렇게 두 차권을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경주부터 14경주까지 오늘의 전반적인 1호경주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1호경주 혼전이 유독 많은 그런 1호경주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펼쳐지는 경주라는 점,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가 온 이후에 기온이 급락하면서 지금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호 경주까지 이변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하시는 1호 경주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그리고 6543 현장 속보, KRA 신경련 어플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호 경주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